네, 금요 스페셜 썸머랠리 주도주를 찾아라 특집 성공투자 오후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투 특집으로 함께하는 만큼 잠시 후에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픽 종목을 찾아보는 언택트 배틀 특집 코너 준비되어 있는 만큼 많은 참여와 함께 관심 또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장의 흐름 짚어보고 또 종목들 찾아보면서 주주의 세계로 일단 특집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다시 2200선 문턱에 섰습니다. 어제 빠지고 오늘 다시 오르고 등 돌렸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00선 문턱에서의 등락을 보이면서 0.6% 가까운 오름세, 코스닥도 0.7%의 상승으로 일단 무난한 금요일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요 스페셜 먼저 주주의 세계 시장의 흐름 여기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하창목 주식창 고수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흐름 괜찮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런 거 보면 사실 오늘도 장중에는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뉴 레코드라는 속보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 이슈는 뭐 사망자 수를 좀 분석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 또 어제도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가 또 확진자 수가 200명이 훨씬 넘지 않았습니까? 도쿄인데 전체는 600명인가요?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2달 전만 해도 이러한 수치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증시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수치 변화에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밤새 미국 증시도 반등, 물론 이제 약간 약세 마감입니다만 내용을 놓고 보면 전약 후광의 성격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장이었고, 그러면 오늘 장도 우리 장이 코스피가 대략 2200선 언저리, 또 코스닥이 800, 708선 언저리면 뭐 이번 주도 거의 무난하게 마감이 되는 그런 흐름인데, 근데 하지만 이번 주에서 가장 특이점은 바로 삼성전자가 그래도 중간중간에 주중에 2번 정도 장을 잡아준다는 거고, 네. 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오늘은 이제 카카오 네이버 조금 받쳐주는데 시장이 분명히 뭐가 움직이긴 움직입니다. 확실하게 움직이는 거는 오늘은 딱 보이는 거는 두 가지는 보여요. 수요일에는 뭐가 보이냐면 FP12가 보였죠. 확실하게 움직이는 거. 기판, 네. 오늘 확실하게 움직인 거는 바로 자동차와 그동안 좀 쉬어갔던 우리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 비메모리 그걸 조금 더 이제 고급지게 표현을 하면 시스템 LSI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네. 그쪽 테슬라 같은 기업을 말하죠. 맞아요. 그런 종목이 좀 움직이는데 장은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장은 약간 우리가 매크로 지표에는 조금 시장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점수를 주고 있다 그리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굵직굵직한 이슈와 업종군을 워낙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올랐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덜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네. 반등도 너무 이제 발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함께 박자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를 IT로 꼽아봤어요. IT의 주가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기판이 수요일장 가장 큰 특징이었고 네. 그 외에 다른 IT 주들도 열심히 좀 선박을 해줬어요. 최근에 뭐 후공정 쪽에서도 올라오고 뭐 굉장히 선박을 해줬는데 어제도 차익 실현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네.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재차 반등을 하는데 또 비메모리 쪽이 눈에 띄어요. 이 박자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IT 소부장 강한 건 알겠는데 오르락 내리락 여기서 치고 올라오는 이 흐름을 어디에 핵심 포인트를 맞춰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마 문의를 주신 종목 중에서 사실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뭐 반도체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만 기준을 돌려보면 테스나가 우리가 대장주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테스나가 오늘 갑자기 9% 뛰어버리니까 네. 또 헷갈리는 겁니다. 어제까지 강했던 또 하나의 대장 DB 하이텍은 조금 쉬고 있고, 물론 기업 면면을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거는 조금씩 다른 거는 사실 IT 전문가나 IT에 박식하신 분들은 그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 투자분들이나 분들은 그냥 조금 거기까지 저런 그런 말씀도 가끔 드립니다. 그까지 깊이 안 들어가셔도 돼요. IT는 왜냐하면 IT는 원래 제대로 아는 게 맞긴 맞습니다. 어설프게 알면 따로 놀게 되거든요. 네. 따로 놀게 되는 현상이 있는 게 IT의 특징인데, 대신 거꾸로 IT라는 거는 한번 붐이 붙게 되면 쉽게 안 꺼진다는 거죠. 그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이거 다음 주는 또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저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정확하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 부문하고 오랜만에 반도체 전공정 쪽으로 좀 힘이 들어옵니다. 네. 새로운 재료가 나온 거나 뭐 삼성이 투자를 한다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순환매가 도는 건가요? 이 안에서? 뭐 그렇다고 지금 미국에서 뭐 대만에서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다든지 SMIC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에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순환이란 말이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부장, 우리가 이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소재는 이제 동진 세미캠, SK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을 소재를 하고,
이제 부품이라는 건 이제 반도체 조그마한 부품. 근데 보통 우리가 장비 회사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오늘은 이제 조금 보면 시스템 반도체, 실리콘웍스, 뭐 테스나, AD 테크놀로지, 네페스 네. 이런 종목들인데 거의 대부분 매수 시그널 발생이고 보유의 관점에 있습니다. 테스나 네페스가 정말 이 IT주 안에서 비메모리 쪽이 좀 쉬었었잖아요. 네. 처음에 EUV 가고 그다음에 소재 가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 쪽에서 막 움직이는데 제일 안 움직였던 쪽이 비메모리 쪽이었는데 그래서 덜 오른 데 따른 반등으로 봐야 되는 오늘 외국인 기관 다 사고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테스라는 기업은 국내 유일의 비메모리 웨이퍼 레벨 패키지 회사입니다. 패키지 테스트 회사인데 그러다 보면 어제부터 보면 아마 WLP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WLP라는 건 이제 보통 반도체가 PKG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패키지 관련 업체들인데 어제 움직였던 뭐 SFP 반도체, 네페스 오늘 또 네페스 많이 움직여주는 네. 그림 그런 모습들인데 물론 조금 확장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DDR5의 확장 규격 표준까지 연장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순환의 일부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테스나가 오랜만에 9% 정도 움직여 둔다고 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테스나 그룹군에서 좀 많이 쉬었던 종목이 뭐가 있냐면은 SFP 반도체, 네페스, 뭐 AD 테크놀로지 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AD 테크놀로지도 오늘 힘이 좋습니다. 근데 AD 테크놀로지는 제가 말씀이 나온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관점에서 유의사항 하나는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아요. 뭐죠? 이게 또 우리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보이는 대로 대응하는 게 맞는데 항상 보이는데 가끔은 힙소가 있지 않습니까? AD 테크놀로지는 7월 24일 날 320만 주의 유상증자가 상장이 됩니다. 그거는 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050원짜리인데 그래서 AD 테크놀로지가 한때 주주배제 유상증자를 감행을 하면서 지난 3월 달에 좀 약했던 흐름이 있고 그 권리락이 이제 6월 초순에 나왔는데 제가 이거는 일부러 작정을 하고 일정을 다 체크를 해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유상경제 물량이 7월 24일에 상장이 된다고 해서 뭐 주가가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보통 이제 오늘처럼 9%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종가라든지 왜냐하면 매수 시그널이잖아요. 네. 하든지 접근할 수가 있긴 있는데 접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유상증자의 물량이 조금 상장되는 게 없잖아 있으니 그 부분은 좀 체크해 주십사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비메모리 쪽에 대한 매기가 쏠리면서 IT주 안에서는 확실히 눈에 띄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판 쪽에서도 많이 오른 듯다는 차익실이 크게 나왔다고 오늘 그래도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뭐 인터플렉스 쪽에서 반등을 주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힘을 가장 강하게 갖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를 소재, EUV, 장비, 비메모리까지 봤을 때 우선순위를 좀 매겨주세요. 우선순위가 좀 애매해져 버렸어요. 예. 애매해졌다는 게 이 뭐냐면 순환 박자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좀 어려운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재, 부품, 장비 전 종목 합치면 한 200개, 300개 넘지 않겠습니까? 한번 다 보시면 전부 다가 80% 이상이 사실은 약간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네. 신고가 영역에 있고 이제 이번 주 가장 저 움직였던 바로 맨 하단에 있는 게 바로 FPCB 쪽이잖아요. 네. 저게 이제 코리아 스킷, 뭐 인터플렉스, 심텍 그리고 FPCB에 이제 불을 지핀 거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BH와 DKT가 DKT. 불을 지핀 거고. 네. 그 보면 또 심텍 같은 경우는 사실 단순히 FPC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후공정 소재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서킷과 인터플렉스는 같은 집안이죠. 네. 같은 집안. 왜냐하면 코리아 서킷가 인터플렉스를 지배하는 거니까 저는 같은 집안이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본 거는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오늘 뭐 실리콘웍스도 지금 신고가고요. 네. AD 테크놀로지 유상경 물량 조금 체크하라 그러고 네페스 오늘 바닥권에서 반등하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다음 정착 중에 그나마 덜 간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 2, 3주 동안 돌리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전공정 업체들이 안 간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제가 좀 계산해 봤더니 갔다가 좀 쉬었어요. 네. 그래서 전공정이라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이게 전이 앞전자를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한자로 치면 앞입니다. 공정의 어떤 과정에서 앞부분에 있는 거.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네. 나뉠 때 그 전. 그럼 전공정 하면 매일 많이 떠오르는 게임이 유진테크, 원익 IPS, 테스 뭐 이런 기업들인데 네. 이런 종목들 쪽으로는 조금 힘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물론 이제 여기서 약간 옥색가림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좁혀드린다면 만약 전공정 쪽을 보실 때는 유진테크, PSK 그리고 원익 IPS 또 여기에 조금 더 너무 많아서 뭐 고르기도 어렵겠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지금 접근을 한다면 볼 수 있는 곳이 일단은 전공정 장비 쪽이 가장 우선순위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쪽이 좀 셀고 왜냐면 소재 쪽은 이번 주에 한국형 뉴딜 관련해서 한번 시세를 크게 줬어요. 지난주부터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네. 뭐 이런 기업들이 SK 모티리얼즈가 또 실적이 잘 네, 나왔더라고요. 오늘 SK 모터리얼즈가 또 실적 상당히 잘 나오면서 아침에 24만 원까지 급등을 했었고 지금 인적 분할 때문에 억울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쉬고 있고. 억울하죠. 네. 지금 거래가 됐으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좋은 흐름이 나왔을 텐데 근데 8월 달에 재상장이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소재 쪽은 지금 좀 많이 오른 데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덜 올라 있는 전공정 쪽에서 쉬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장비주들이 일단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지금 가장 볼 수 있는 쪽이라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소재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실적 시장이잖아요. SK 모터리얼즈는 당연히 소재 쪽에서 실적이 잘 나왔던 거예요. 왜? 네. 불화수소니까. 불화수소는 우리나라가 국산화를 했단 말이죠. 그럼 불화수소 관련했다는 네. 잘 나왔는데 뭐 나머지 쪽은 조금 확인도 필요한 섹터입니다. 네. 소재, EUV, 장비, 비메모리, 기판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비메모리 쪽이 상대적으로 덜 네. 올랐던 데 따른 반등을 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본다면 전공정 장비 대표적으로 테스, 원익 IPS, 유진테크, PSK 이쪽으로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쪽에 그나마 대한 관심. 덜 움직였습니다. 네, 소부장 쪽 역시 IT 뭐 좋은 건 다 알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박자를 맞출 때 이제 전공정 장비 쪽을 지금은 좀 주목해서 순환매의 흐름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IT에서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업종의 순환매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또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뭐 IT 소부장 쪽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대변되는 극과 그리고 언택 특과 그리고 네. 또 뭐 있죠? 5G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지금 가장 주도 섹터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많이 오르면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또 덜 올랐던 쪽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순환이 돌잖아요. 네. 여기서의 박자의 지금의 흐름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지난 주 초에 한 5일권 이상 매수를 했었죠. 어제는 물론 조금 매수 강도 강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관들의 어떤 트래킹 자체가 지금의 언택트 조정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언택트 대형주들은 지금 보면 카카오, 네이버, 엔소프트가 주간 내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하락세를 보인 결정적 이유가 기관 매도거든요. 네.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에 대해서 뭔가 포지션 베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7월 접어들어서 약간 매수 포지션이 갖고 있는데 외국인들 7월 누적 매수한 거 딱 보면 삼성전자 5천억 1위 빼고는 사실 전기전자 대형주를 조금 샀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자동차가 오르고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보이는 것은 기관들의 매매 패턴에서 그게 잡혔습니다. 그걸 이제 좀 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수급 보시면은 확실히 자동차 전부 다 기관 샀을 거고 거의 뭐 카카오 네이버는 기관이 팔았을 겁니다.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데 카카오 네이버부터 조금 정리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시장 이야기니까. 네, 카카오 네이버는 저는 글쎄요. 물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또 하락세가 조금 멈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물론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인 이유는 최근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했다는 차익 매물이거든요. 네. 기관들이 이제 차익 매물이 조금 들어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카카오 네이버 같은 언택트 대형주들은 물론 미국에서도 언택트 대형주가 조금 주가 변동성이 좀 큰 건 사실인데 종국에는 다시 밸런스를 좀 잡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쉬었으니까 또 네, 반등의 힘을 백신 가질 수 모멘텀 있다. 때문에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 모멘텀이 글로벌 정시를 좀 잡아주는 사이에서 그런데 대신 백신 모멘텀이 글로벌 정시를 잡아줬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확진자 수는 더 증가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백신이 잡아준 글로벌 정시의 착시 효과로 인해서 언택트가 차익 매물을 보이고 민감주가 반등한 거는 결국에는 제자리를 돌려놓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택트 대장주들 만약 미국의 망팡 마가 이런 주식이라든지 한국의 대형 언택트 대형주들은 제 생각으로는 네 오히려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좀 가지시면서 매수에 대한 접근도 유효하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쉴 때가 지금은 그러니까 쉬어가는 건 맞잖아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쉬어갈 때가 여전히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IT 소부장 쪽에서도 이제 전공정 장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순환에 대한 매매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 주셨다면 5G와 수소 전기차로 대변되는 그린 뉴딜 그리고 중국 소비 뭐 이런 쪽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이쪽도 주도 섹터로 올라가다가 쉬었는데 오늘은 또 셀트리온 쪽에서 진단키트 유럽 쪽 이제 네. 승인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반등을 줘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빠지나 싶으면 다시 오르고 그럼 결국 쉴 때가 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셀트리온은 아마 최근에 그렇게 쉰 것도 없고 안 갔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뭐 백신 이야기 돌았지만은 중소형 작은 백신 개발주들이 이제 움직인 거고 뭐 흑사병 관련주라든지 모더나 관련주라든지 실제적으로 아니면 항체 관련주, 녹십자라든지 이런 종목이 움직인 거지 셀트리온이 크게 조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원래는 어제 7월 16일 날
코로나 치료제 일상을 진행하기로 했었죠. 근데 어제 아마 소정진 회장이 상당히 불만 섞인 인터뷰도 보셨겠지만은 식약처에서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바로 진행이 안 됐죠. 네. 근데 이제 이달 말에 좀 진행을 한다. 그거는 이제 일정대로 한다고 하고 조금 전에 오늘 이제 오후장에 갑자기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치료제 진단 키트 관련 네,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차치하더라도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랍니다. 이 기업은 지금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이라서 셀트리온 그룹주는 보유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환매 장 안에서의 그러면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신다면 네. 지금 언택트 쪽도 조정이 일단락되면 계속해서 다시 갈 수 있으니까 매수계로 볼 수 있고 셀트리온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의 안에서의 보유 관점 우리 네, 얘기해 주신 그렇죠. 거죠. 네. 신규 매수보다는 그러면 지금 순환매가 돌 때 많이 오른 종목들의 착실이 한 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심해야 될 구간과 그거를 5G 쪽에서 봐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언택트 중에서 대형주 쪽은 상관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중소형 언택트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핀테크라든지 NHN 사이버 결제라든지 뭐 작은 종목 조금 중형주들이 있어요. 뭐 더존 비존이라든지 가비아라든지 다오기술이라든지 우리가 언택트 중에서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했던 뭐 새벽 배송 지어소프트라든지 이런 개별주들은 확실히 지금 차익 매물이 조금 심하니까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걸 근데 그러면 과연 언택트 중소형주들 대형주들은 언택트 대형주 팔아가지고 자동차 샀잖아요 기관들이. 그건 누구나 아는 거죠. 지금 딱 보면 보입니다. 대형주들은 카카오, 네이버, NC 팔아가지고 기관들이 전부 다 자동차 샀거든요. 네. 근데 그럼 중소형 펀더들은 언택트 관련 수혜 중소형주 팔아가지고 뭐 샀는지 봤더니 다 5G 사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순환의 한 일부고 또 하나가 5G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면밀하게 보면 컨택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택에서 컨택으로 강건 갔는데 큰 거는 자동차 같고 작은 거는 5G 갔으니 5G와 소부장으로 다시 분산이 됐으니 일단은 중소형 언택트 관련주는 차익실하는 게 낫고 그럼 그 이 흐름 자체가 기관들은 한번 다시 포지션이 뒤집힐 때 그때까지는 유지가 될 거니 그럼 다시 포지션이 비치는 거 어디서 보느냐면 카카오 내부의 반등에서 보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만 사실 그거보다 더 빠른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종목의 매도가 멈춰가지고 하락을 멈추는 거는 생각보다 피곤해요. 대신 가는 종목이 꺾이는 게 보는 게 더 빠릅니다. 네. 그럼 뭘 보면서 그 시그널의 어떤 반등을 보냐면 자동차 관련주의 상승세가 꺾이는 시점에 바로 그때 뒤집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좀 타이밍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꺾일 때까지는 언택트 지금 쉬고 있는 대장들을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거네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금 보면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가 조금씩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박자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빠지고 반대- 있는 거를 주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반대로 타는 그 타이밍을 볼 때는 그게 오히려 현대차. 자동차 관련주에서 단기 슈팅이 난다든지 하락 시도를 전환되는 시점에 그때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지금은 보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5G가 꺾일 때가 중소형 언택트주도 올라올 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5G가 꺾이면 아마 그거보단 제 생각으로는 중소형 언택트보다는 같이 빠진 섹터가 딱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수소 전기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5G 쪽에 들어갔던 자금은 언택트 쪽을 착실히 했다 볼 수 있습니다만 수소 전기차. 차라리 수소 전기차로 돌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과 5G를 같은 축으로 보고 언택트 대장들과 수소 전기차를 같이 보면 되겠네요. 너무 좋은 정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강한데 네. 지금 여기선 적절히 수익 실현을 해나가면서 여기가 이제 꺾이면 여기서 다시 올라오니 여기는 주워가는. 빙고입니다. 네, 그렇게 순환매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명쾌한 답변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넷플릭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간외에서 9%인가요? 빠졌더라고요. 네. 이게 앞으로 3분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빠지는 거야. 빠지고 오르는 건 자기들 마음대로인데요. 우리 시장에 이제 힌트를 찾아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 아침에 물론 저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거론하는 걸 보긴 봤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언택트의 가장 큰 수혜주였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거냐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그럼 무조건 못 나왔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 매출은 컨센서스보다 한 7천억 달러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실적 분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로 합니다. 한국은 영업이익 이야기 하잖아요. 미국은 매출, 그다음에 주당 순위,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로 합니다. 그러면 매출은 증가를 했고 대신 주당 순위 우리가 EPS라고 표현하는데 주당 순이익은 한 1.59달러로 컨센서스보다는 한 22센트 정도가 덜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간에 좀 반응을 했고 또 하나가 앞으로 좀 어렵지 않겠냐 그리 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넷플릭스는 어차피 작년도 하반기에 OTT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뭐 디즈니라든지 애플과의 경쟁 속에서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유료 가입자 수의 전망치도 한 200만 명 감소 전망했는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넷플릭스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부진한 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언택트 관련주들이 실적으로 수혜를 못 받구나 이렇게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3분기 같은 경우 코로나 초기 충격보다는 완화돼서 원래는 그 시장 전망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넷플릭스가 전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2분기까지는 좋을 거 아는데 그 이후가 정말 예전만큼의 초기 충격보다는 덜하니까 2분기의 성장만큼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OTT가 갖고 있는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출 증가에 대해 주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라는 거는 주당 순이익에서 나오는 거고 또 월터 디즈니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기타 AT&T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OTT로 치고 들어오니까 당연히 네.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당 순이익은 내려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왜 언택트 관련주에서 넷플릭스가 피해를 본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냐면 매출이 증가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자가 격리가 이루어지면서 넷플릭스에 그 스트리밍을 깔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미리 좀 보지 말고 향후에 몇 개 발표될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유하는 것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언택트주의 넷플릭스에 대한 우려보다는 성장성을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네,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뷰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장의 종목 픽 소부장 쪽, 이 네. IT 쪽에서 꼽아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정말 아마 많은 투자분들이 오래 들고 계실 수도 있고, 아마 오늘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넷패스입니다. 왜 전공정 장비 아니고 넷패스예요? 이게 진짜 3개월 만에 움직였습니다. 오늘 상승의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 넷패스가 하는 일이 사실은 좀 정리 좀 해드리죠. 이 회사가 원래 보면 이게 WLP입니다. WLP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 반도체 레벨 패키지, 앞자 레벨 패키지의 그 약자를 따가지고 더블 패키지라 말하거든요. 그래서 네. 딱 들어가 보면 넷패스 기업 개요 들어가 보십시오. 이 기업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딱 나옵니다. 근데 안 움직인 거예요. 딴 애들 다 갔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는 사실 넷패스라는 기업은 삼성 모바일 AP의 70%를 담당합니다. 네. 모바일 AP라고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스마트폰과도 조금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넷패스가 어떻게 보면 3월 이후부터 섹터는 후공정 비메모리에 포함이 될지라도 모바일 AP라는 특수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파운드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좀 안 갔다 그런 말 드리겠고 오늘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새로운 이슈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테스나 갑자기 움직인 것처럼 순환적 성격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순환적 성격이라는 게 우리가 무시 못해요. 무시 못하는 말 오래 쉬었으니까. 나 이제 간다라는 양봉인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넷패스가 3월 달에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삼성은 TSMC를 잡기 위해서 WLP 공정을 좀 내려준다는 이야기였지 네. 않습니까? 그럼 넷패스 입장에서는 WLP 공정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물량이 확보되니까 실적은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회사가 WLP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쪽하고 차량용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용 사업 쪽에 보면 리드 프레임이라는 걸 하는데 물론 매출 비중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말 좀 그렇습니다만은 붙이면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 물론 이제 오늘의 상승세의 결정적 이유는 제가 기업 소개시켜드리면서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순환적 성격이 가장 큰 강하긴 강합니다. 하지만 넷패스가 지난 3월 이후 최근 4개월 동안 갖고 있던 모멘텀, 삼성 WLP라든지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스마트폰 관련주의 여러 가지 수급 모멘텀까지 생각한다면 오늘 3만 원대를 박차고 일어선 이 상당히 강한 장대 양봉은 제 판단으로는 네. 최근 5개월에 지지부진했던 바닥권 탈출에 시그널이지 않나 그렇게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6,000원 선, 손절가 네. 28,000원 선으로 잡아주신 만큼 넷패스 오늘의 종목 픽까지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 대한 주주의 세계 지금까지 하창봉 주식창 고수와 속 시원한 시장의 답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